acknowledge가 뜻이 뭡니까? 비유입니다. acknowledge 뜻이 뭐라고요? 비유. 그지? 그다음에 이제 comparison 알고 있죠, 뭐니? 비교. 비유나 뭔가 비교하는 형태의 글입니다. 됐죠?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괄식 패턴과 좀 비슷한데요. 이제 초반에 네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나온 게 비유다, 비유적인 소재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제일 손쉬운 건 이거죠. 초반에 이야기 형태로서 과거 시제가 출발하는 거야. 다시 한번 초반에 뭐로 출발해? 과거 시제요. 그럼 뭐 이야기네? 뭐 비유적인 얘기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게 어렵죠. 뭐로 출발하는 거야? 특정 사물이나 특정한 상황, 특별히 과거 시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물론 이 글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한 설명문일 수도 있어. 근데 이상하잖아. 수능에 나이아가라 설명문 좀 이상하잖아. 그지? 이 예를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 페이지 잠깐 넘겨볼래, 얘들아? 넘겨보면 48번 문제인가요? 첫 문장 봐봐. 48번, 7번이니? 47번, 8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니? 47번 문제의 첫 문장은 뭐로 출발했니? 이야기로 출발했지. 그럼 한 방에 느껴지죠. 비유적이라는 거. 맞아요? 근데 밑에 있는 47번 문제 봐봐. 뭐로 출발했니? 미사일 얘기로 출발하는 거 보입니까? 이제 내가 문항 번호 잘못 얘기했네. 48번? 47번 이야기로 출발했니? 47번은 이야기로 출발했고, 좋아. 이야기 잘못했네. 47번은 이야기 첫 문장에 보면 과거 시제가 나오니까 한 방에 느껴지잖아. 근데 밑에 있는 48번 문제 같은 게 까다롭다고. 첫 문장이 과거 시제야? 아니지. 근데 이상해. 소재가 이상해. 미사일이야. 누가 사관학교 아니랄까봐 막 사람 때려잡는 얘기로 출발해요. 아니, 미사일에 대한 설명문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잖아. 네가 느껴야 된다고요. 뭐 좀 구체적인 소재네? 이런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유적이구나라는 캐치가 들면 뭔가 비유를 통한 요지 전달인가 형태를 생각하시면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중간에 연결사가 대놓고 나오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유사하게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뭐 추가해 줄까? 빠뜨렸는데 in the same way,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요지를 전달할 때 이런 접속사들, 연결사들과 함께 혹은 이런 연결사들이 생략되는 게 더 비일비재하고요. 그런 채로 요지 부분이 나오는데, 자, 시제가 과거였던 글의 경우에는 과거 시제에서 뭐로 변할까? 요지를 전달할 때는 현재 시제로 변하겠죠. 아니면 이런 특정 사물이나 상황이 나왔던 글의 경우에는 갑자기 주어가 뭐로 변해?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면서 무슨 화시키는 거야? 일반화 시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후반부에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요지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고요. 알겠지? 되니? 그러면 이 패턴을 장문독해에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46번. 자, 몇 번 얘기했지만 장문독해는 문항의 순서와 상관없이 뭘 먼저 푸는 거야? 제목이 먼저야? 빈칸이 먼저야? 제목 먼저다. 알겠지? 그럼 단락 개수 좀 먼저 보자. 몇 단락이야, 얘들아? 2단락입니다. 근데 첫 문장이 뭐로 출발했어? 린다는 was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때? 이야기로 출발했지. 막 시간도 없잖아. 그럼 첫 단락은 과감하게 점프. 됐어요? 그럼 바로 두 번째 단락으로 시작. 바로 보이네. 주어가 뭐야? you. 그래, 그럼 첫 단락은 X표 쳐놓으세요. skip. 더더군다나 시간도 없잖아. 그리고 시제까지 무슨 시제야, 얘들아? 현재 시제네. 그렇지. 그럼 여기만 똑바로 읽으면 돼요. 그럼 미리 얘기하는데 여기 연결사 못 떴어. 여기 한 5번째, 6번째 문장쯤 오고 났더니 예를 들어서가 떴잖아. 그럼 이게 이 글에 뭐라는 얘기야? 명확한 주제문이야. 딴 데 읽지 마시라고. 다만 느껴지니? 쓱 보면 얘들아 계속 똑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이에요. 봐봐. 첫 문장부터 번역해 볼게. 번역 잘하자. 신경 써서.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거든. You can be nice. 번역해 보자. 여러분은 nice 해질 수 있습니다. 뭐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To someone, 누군가에게 either A or B. 뭐 하거나 너의 참여, 관심을 보여주거나 어떻게 그랬죠? 이러면서. 또는 반대로 not imposing, 그러한 참여나 관심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친절해질 수 있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면서 참여나 관심을 해서 친절해질 수도 있고 착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음으로써 친절해질 수도 있대. 되니? 그 다음 문장도 봐봐. You can be mean. 자, 여기서 또 조심. 여러분은 의미할 수 있다 이런 망하는 거야. mean이 형용사로 무슨 뜻이 있어? 비열한, 아주 나쁜, 싸가지 없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누가 너한테 외국 가는데 you are mean 그러면 너는 의미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굉장히 그 나오기 전에 그 나쁜 욕 있지? F로 시작하는 그 욕, 그지? 그 직전에 할 수 있는 못된 말이니까 여러분도 화날 때는 해. I'm thank you, fine thank you 이것만 하고 있지 말고. 알겠지? 봐. 여러분은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대요. 반대야. 또 잘 봐. refusing 거부함으로써 어떤 참여나 관심을 보이는 걸 거부해서 나빠질 수도 있고 또는 imposing 그러한 참여나 관심을 뭔가 강요함으로써 또 나빠질 수도 있대. 뭐 어쩌란 얘기야. 자, 각각 체크 좀 해줘봐. 체크. 그 다음 문장도 봐봐. 또 똑같은 얘기지. You can show someone 너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you are angry 네가 뭐 했다는 걸 나 화났죠라는 걸 보여줄 수 있대. 자, 둘 중에 하나네. 또 뭐 함으로써 by shouting at her 뭐해서 소리지 야 그러면서 또는 반대로 네가 늦게 온 거야. 일찍 한다냐 이럴 수도 있지만 refusing to talk to her at all 그녀에게 전혀 말하는 걸 거부함으로써 한마디도 안 해서 이렇게 알겠지? 귀엽니? 화났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또 그 반대지. 또 봐. 여러분은 can be kind 친절해질 수도 있죠. by saying something 뭔가를 말을 해서 친절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서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게 친절할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봐. 내가 무언가를 말하는 게 친절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는 게 친절할 수도 있대. 다시 내가 무언가를 말하는 게 비열할 수도 있고 뭔가를 말하지 않는 게 비열할 수도 있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도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 더 유사문자 구조 반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떨 때는 예의 바른 거야. 어떨 때는 싸가지 없는 거야.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떨 때는 네가 화난 걸 보여준 거야. 어떨 때는 화난 걸 보여주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자꾸 하냐면 선택지에서 바꿔 쓰기를 멋지게 했어요. 선택지가 봐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는 말이 한마디 말로 2번입니다. two-edged 내지는 double-edged라고 하고 선생님 레드 보케볼루션에서 그 표현을 넣어놨어요. 뜻이 뭐지? 양날의 검. 그렇지. 양날의 검이란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이야?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요. 자, 여기 나왔던 이제 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섞어서 얘기를 해주면 이런 거지. 나한테 되게 슬픈 일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한 10년 기르던 개가 있었어. 그 선생님 친구 중에 이제 대학교 동기 여자인데 되게 오랫동안 길렀던 개가 있어요. 개라고 하면 또 혼나. 개 앞에서는 개라 그러면 안 돼. 이름을 불러야 돼. 이름이 민들레거든. 그렇죠. 귀엽죠. 그래서 민들레라고도 안 해요. 걔는 또 들레야. 그렇지. 잘하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지 걔한테는. 가족이죠, 가족.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인지라 이렇게 같이 우리도 들레를 자주 봤는데 들레가 이제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인간보다 수명이 짧잖아. 고양이 보냈는데 나도 건너 들었어요. 죽은 거야. 근데 걔한테 걔 이름이 이제 내 친구한테 내 친구 이름이 수경인데 야 수경아 야 둘레가 죽었다면서 야 어떡하니 야 너 참 슬프겠다 이러면 되겠니? 얼마나 아꼈는 줄 아는데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무 말도 안 해야지. 그렇지. 어디다 대고 잘난 척이고 뭐 어디다 대고 위로질이야. 그지? 그냥 소주나 한잔 할까? 뭐 대신에 밥 한 끼 먹을래? 뭐 대신에 이런 것들이요. 알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말하지 않는 게 더 예의 바른 것일 수도 있죠. 또 반대로 그래 막 질질 짜고 있어 쟤가 왜 하고 있어. 쟤는 뭐 우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면 이것도 곤란하지. 이거 그럴 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들레가 아유 어떡하니 이런 걸 해줘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 살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참 그지 같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의 바름의 양날의
검이 되는 거야. 바꿔 쓰기 참 멋지겠죠. 근데 여러분이 딴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어디를 신경 썼어야 돼? 그 두 번째 단락이 초반부야. 됐어? 이제 이대로 빈칸으로 간다. 빈칸의 위치가 어디야? 맨 마지막이야. 그럼 배운 대로 가. 배운 대로 가. 빈칸이 맨 마지막이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읽어? 빈칸 바로 앞문장이야. 근데 미리 빈칸에서 하나 체크할 게 있어. 체크 좀 해주세요. 빈칸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건 어느 경우를 얘기하고 있니? 어느 접근법을 얘기하고 있어? later가 뜻이 뭐야? 후자요. 후자의 접근법에서라고 했습니다. 후자의 접근법을 취한다면이야. 그러면 앞문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지. 전자와 후자. 맞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 후자 쪽이야. 간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suffered a misfortune, 뭔가 불행한 일을 겪은 거야. 뭐 시험에 떨어졌거나 잘렸거나 어떤 병에 걸린 거야. 자, 단어 하나 주시면 이건 좀 이따 끝나고 얘기할게. 맨 뒤에서 멍 때리고 있으니까 이 지문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거 안 하셨습니다 하고 발목 잡으세요. 눈에 힘주고 다시. 자, 병에 걸린 거래요. 뭐 그런 상황이야. 그럼 네가 여러분의 sympathy, 동정이나 위로를 보여줄 수 있어. 첫 번째 뭐해서? 여러분의 걱정과 관심을 말로써 뭐해서? 표현해서. 야, 그거 어떡하니? 너 시험 이번에 떨어졌다며? 야, 이번 너 수능 밀렸었다며? 너 어떡하니? 뭐 이렇게. 야, 이번 너 수시 6개 쓴 거 다 떨어졌다며? 어떡해? 안타깝다. 뭐 이렇게. 됐죠? 그래. 또는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not mentioning it, 그걸 전혀 말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능 보고 와서 느끼겠지만 수능 어떻게 됐냐고 누가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죠? 잘 봤으면 오죽 알아서 얘기하겠니? 그잖아. 시험 어떻게 됐니? 그잖아. 그거 제일 멍청한 질문이에요. 시험 어떻게 됐니?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함부로 물어보지 마세요.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알아서 얘기할 거니까. 말 안 하면 알아서 생각해.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럼 후자의 접근법은 뭐야? 말하지 않는 거지. 형광펜. 그럼 이제 생각해봐. 모두가 후자의 접근법을 취한다면, 즉 모두가 뭐 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선택지 가서 답이 안 나오면 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선택지 갑니다. 모두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니? 침묵이죠. 그렇지. 뭐 어디를 읽고 있는 거야.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빈칸의 위치가 맨 마지막이면 어디에 집중하시라? 바로 앞문장. 너 혹시 뭐 주제 같은 거 찾고 있었니?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됐니? 넘어가지 마세요. 저 뒤에서 언제 말할까 하고 저 친구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지? 자, 컨트랙트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쪽 좀 보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책에 지금 컨트랙트라는 단어가 아까 나왔었는데 똑바로 알아둬라. 네 머릿속에서는 어떤 단어가 사실 먼저 떠오르니? 계약하다라는 표현이 먼저 떠오르죠? 근데 선생님 교재에서도 어휘 교재에서도 분명히 이 단어 다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근부터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con이 뜻이 뭡니까? 다 함께 내지는 완전입니다. 맞습니다. 트랙의 어근상 뜻이 뭐니? 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단어든 트랙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draw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 밭 가는 기계 뭐라고 불러? 트랙터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끌고 가니까. 됐어요? 그럼 이 컨트랙트의 본 뜻은 뭐가 되는 거야? 다 함께 끌어 모으는 게 본 뜻입니다. 컨트랙의 본 뜻을 기억해 두세요. 컨트랙의 본 뜻이 뭐라고요? 다 함께 끌어 모으다야. 되니? 끌어당기고 끌어 모으는 게 컨트랙트예요. 그래서 얘가 동사로 쓰이면서 네 가지 정도의 뜻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와 나의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 서로 달랐던 의견을 한데 끌어 모아서 계약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되니? 의견을 한데 끌어 모아. 뭐하다? 계약하다. 두 번째, 사물을 끌어당겨 쫙 하고 그거 수축하다라는 뜻이 돼. 다시 무슨 뜻이 있다? 수축하다. 그렇지. 그럴 때는 동의적 표현으로 shrink라는 단어도 있죠. 이렇게. 됐지? expand라는 단어하고는 반대적 개념이 되고요. 됐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습관을 끌어당기면 우리말도 좀 비슷한 표현이지. 습관에 물들다라는 표현 쓰죠. 막 끌어당겨서. 되니? 어떤 습관이 있다.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습관을 끌어당겨 뭐하다? 습관에 물들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런저런 병균들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병에 걸리다. 우리 책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당연히 병에 걸리다. 한 번 더 간다. 컨트랙트 본 뜻이 뭐라고요? 한 대 끌어 모으다야. 그래서 첫 번째 뭐? 의견을 끌어 모아 계약하다. 사물을 끌어당겨서
수축하다, 줄어들다. 그다음 습관을 끌어당겨 습관에 물들다. 마지막 네 번째 병균을 끌어당겨서 병에 걸리다. 오케이. 돌아와서 자, 비유를 통한 유지 전달 장문 독해 한 세트 풀어봤고요. 자, 47번 문제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우리 교재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일 거예요. 이 교재상에서. 근데 이런 문제도 순식간에 풀어 해치우자고요. 첫 문장 딱 보는 순간 여기 과거 시제가 눈에 들어왔을 거고. 그지? 그럼 너는 득달같이 시선을 글의 중반부 이하로 돌려서 무슨 변화? 시제 변화. 끝까지 이 여자의 이야기라면 이건 결말만으로 풀 수 있는지 확인 먼저 해보시고. 알겠습니까? 근데 느껴지지? 시제 변화가 있죠. 찾았어? 찾았어? 넘겨볼까? 바로 여기요. 체크해 주세요. 여기까지 끝까지 과거 시제가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현재 시제로 변하죠. 그럼 여기 똑바로 읽으면 답 나오는 거지. 성공적인 사람들은 make a habit of getting up early. 뭐 하는 습관을 들인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데 6시나 6시 반 정도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게 제가 가끔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요? 이게 아니니? 평생 막노동 하셨어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막노동 중에서도 미장이란 일 하는데 너희는 미장 그럼 미용사만 떠오르죠? 아, 그것도 안 떠오르니? 예전에 미장원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미장이라고 해서 그나마 기술이 있으신 뭐 노가다꾼인 거죠. 시멘트 바르는 벽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뭐 말이 좋아 미장이지? 네, 그냥 노가다죠.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중에 참 감사한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알다시피 노가다꾼들은 언제 나가니? 새벽부터 일을 해요. 새벽부터. 그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마 예전에 다른 인강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 17살 때 일상은요. 17살 때. 그 고등학교 몇 학년이야? 1학년이죠. 우리 아버지 고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구남매 중에 우리 아버지가 넷째셨거든. 근데 이제 1번은 이미 시집을 갔어. 고모, 우리 큰 고모. 시집을 갔어. 2번이 큰아버지인데 결혼했어. 애도 낳았어. 그리고 군대를 가셨어요. 노답이죠. 그리고 셋째 작은아버지, 아니 큰아버지, 셋째 큰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출하셨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서울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실질적인 가장은 누구야? 우리 아버지. 나이 몇 살? 17살. 그때 막내 작은아버지 응애. 그게 우리 아버지 그때 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때 하루 일과가 어땠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셨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뭘 하시냐면 나무를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주된 연료가 뭐야 사람들이? 아궁이잖아. 그럼 이제 부잣집에서는 아침밥을 많이 차리기 때문에 나무 이 목재가 필요하다고요. 땔감이. 그래서 아침에 근데 그것도 그 수요가 막 엄청 많은 게 아니잖아. 그 제일 먼저 일찍 가가지고 새벽같이 나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에 여러분 자본 적은 있죠? 새벽 4시에? 자, 새벽 4시에 자보면 알겠지만 깜깜한 일 봤니? 깜깜해요. 그때 낫 들고 나가서 나무를 베는 거야. 깜깜한데. 그 나무 이렇게 가져가면 아저씨들이 좋아해? 안 좋아하지. 장가지 다 쳐가지고 예쁘게 묶어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나무하고 시장 가서 그 팔고 이제 5시에 우리 아버지 일과가 시작을 하는 거야. 5시에 아침을 드세요. 동생들 쫙 둘러 앉아가지고. 근데 그 아침이 별거 없어.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쌀 띄운 거 정도야. 그거 한 잔 쭉 마시고 아버지 이제 이 노가다 일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노가다 일은 어두워지면 못하기 때문에 쭉 일을 하시다가 한 4시, 5시면 끝이 납니다. 일과가 끝이냐? 아니요. 그때는요.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했어요. 술 마시는 걸. 술은 알다시피 뭐로 만드니? 우리 주식인 쌀로 만들죠. 이제 뭐 이렇게 그 증류주라고 해가지고 곡주라고 하죠. 근데 먹고 죽을 쌀도 없는데 무슨 술이냐? 그래서 나라에서 술 만드는 걸 법으로 금지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마시죠. 그래서 지금은 금주기간이지만 그래서 밀주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집인데 밤에는 몰래 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 밤에 7시 8시 되면 밀주 만드는 공장 가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야. 밤까지 12시까지. 그리고 밀주집에서 일을 하면 마지막에 이 술 만들고 만드는 그 이제 단밥이라고 있어요.
술 만들고 남는 그 쌀찌꺼기가 있어. 그거 받아가지고 밤에 12시에 오시고 다시 다음날. 그리고 그 쌀찌꺼기로 할머니가 아침에 밥 차려주시는 거야.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그게 우리 아버지 17살의 삶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제가 태어나서 제가 저라는 사람을 인지하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계속 4시, 5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눈 뜨면 우리 아버지 된장에 고추 하나 찍어 들고 밥 드시고 아침에 일 나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알겠지? 일찍 일어나세요. 밤에 일찍 자세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세요. 그럼 하루가 달라집니다. 알겠니? 아침형 인간,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요. 뭐 밤형 인간인데요.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아침에 뭔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게 해주시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도 뭐 주제는 전혀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었다는 거니까 선택지 가보면 매력적인 오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답 몇 번이니?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건 다시 얘기한다. 아까 서두에 사실 얘기했었지. 이야기 형태의 글이란 걸 아는 순간 정말 순식간에 풀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시 밑에 48번 별표. 이 문제는 일단 정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주제문을 찾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꿔쓰기를 아주 멋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똑바로 찾아야 바꿔쓰기가 돼. 주제문을 찾아야 바꿔쓰기가 되는 거야. 시작할게. 다 읽어도 좋아 여기. 그냥 뭐 미사일에 대한 글인가 보구나 이래도 돼. 다만 다 읽었어도 네가 여기까지 열심히 읽었어도 이 다음 문장을 보는 순간 여기 가이디드 미사일 체크해 주시고요. 소재가 분명히 유도탄이야. 가이디드 미사일이 유도탄이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주중반 강의다 깜짝 놀랐는데 미사일이 우리말인 줄 알았던 친구도 있더라고요. 미사일 영어야. 그 댐도 우리말 아니라 영어입니다. 댐, 미사일. 알고 있지? 그래. 몰랐어 써놓고 알겠지? 그래. 자, 유도탄이라고 출발을 했는데 이 다음 문장 보자. 갑자기 여기까지도 계속 타겟 얘기가 나오죠. 근데 갑자기 여기 주어가 뭐로 바뀌니? 여러분도 마치 유도탄과 똑같습니다. 갑자기 우리 모두가 유도탄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 글을 네가 다 여기까지 열심히 읽었어도 이 앞부분은 빨리 무시해야 되는 거야. 이거 비유적인 거구나. 캐치를 했어야 된다고요. 네가 처음부터 여기로 오는 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근데 여기를 보는 순간 여기서부터 요지전달이구나. 형광펜. 그럼 우리 모두가 유도탄과 같다. 그럼 지금부터 잘 보자. To achieve greatly. 정말 위대하게 성취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 형광펜. You must launch. 그렇지. 일단 뭐 해야 돼? launch. 출발해야지. 그렇지. 일단 가야 되는 거야. 어딜 향해? 여러분의 타겟을 향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넌 공부 왜 하니? 좋은 대학은 왜 가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표점이 없으면요. 삶이 흐지부지가 돼요. 열심히 살 동력도 없어집니다. 여기도 그 얘기야. 근데 이게 주제라면 또 뒤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잖니? 그러니까 이게 타겟을 향해 출발해라가 주제라면 이렇게 단순한 글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뭐 떴니 얘들아? once 떴거든. 자, 뜻은 뭐야? 일단 뭐뭐 하면. 접속사 계열이야. if 계열이야. 다시 무슨 계열이라고? if 계열. 여러 번 얘기했잖아. if는 뭐 아니면 뭐야? 주제 아니면 예시. 잘 봐. 일단 여러분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출발을 하면 앞에 나온 얘기잖아. 그러면 갑자기 새로운 얘기가 나와. 형광펜. 여러분은 continuous,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거래요. 피드백이 뭐야 얘들아? 주고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떤 피드백이냐? will enable you, 여러분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adjust your course. 그래서 유도탄 얘기를 했구나. 그냥 미사일은 슉 하고 날아가는 건데 유도탄은 어떻게 가? 타겟을 향해 가지만 과정이나 경로를 뭐해? 수정하고 정정하잖아. 이렇게 가면 너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러한 피드백이야. 두 가지 얘기를 했네. 마치 유도탄처럼 일단 목표를 향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뭐 해야 돼? 출발해야 돼. 그런데 출발을 하고 나면 마치 유도탄처럼 여러분은 지속적인 뭘 받아?
피드백을 받는 거야. 뭐 하라는 피드백이야? 경로를 수정하고 정정하고 바꾸라는, 조정하라는. 이해됐어요? 끝. 그래서 선택지를 가보면 매력적인 오답이 4번이었던 거야. 4번으로 간 친구들은 네, 글을 조금 대충 읽은 겁니다. 뒷받침하는 걸 확인을 좀 덜 한 거예요. 그럼 4번 매력적인 오답이고요. 1번부터 보자. 핵심어 스피드야? 아니지. 탈락. 2번 피드백까지는 참 좋았는데 매력적인 오답 만들었네요. 어디가 잘못됐니? unhelpful이라니. 분명히 피드백을 수정 경로를 할 수 있는,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건 좋은 건데 when unhelpful이야.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하지 마라. 헛소리고. 4번은 반쪽짜리야. 되니? 그럼 답이 5번이란 얘기인데 바꿔 쓰기를 어떻게 했나 볼까? determination이 뭐야 얘들아? 확고함, 결단력, 결심이지. 아까 목표를 향해 뭐 해라? 타겟을 향해 뭐 해라? 출발해라. 그게 determination인 거야. 그 다음 타겟을 향해 출발하다 보면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뭘 받아? 피드백을 받는다 그랬지.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flexibility, 뭐 유연함. 그렇지.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요. 바꿔쓰기 참 잘 돼 있고요. 두 문제 비교됩니까? 47번은 시간상의 변화를 통해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지만 48번은 소재가 무슨화된 거야? 구체적 소재에서 일반적 소재로 바뀐 거야. 시제 변화 이런 걸로 쉽게 캐치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알겠지? 자, 49, 50번 갑니다.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었죠. 위치나 순서 문제 풀 때도 그래 무슨 방식이? 전개 방식이 도움이 된다더라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잘 봐. 일단 단어 똑바로 알고 있나요? 두가 뜻이 뭐야? 하다. 언두는 안 하다야? 다시. 동사 앞에 on이 붙으면 부정어도 만들지만 반대 동작도 만들어요. 타이가 뭐야? 타이. 묶다, 매다지. 그럼 언타이는 안 묶다야? 풀다. 그렇지. 다시. 두가 뭐라고? 하다. 언두는 되돌리다야. 정확히 체크해놔. 언두 뜻이 뭐라고요? 되돌리다. 간다. 부정적인, 여기서는 또 타이 나왔네요. 여기서는 매듭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지. 묶음. 부정적인 묶음, 매듭을 되돌린다는 것은 begin, 시작합니다. 뭔가 giving up, 포기하는 거야. 무언가, 어떤 가치를 포기하는 거야. 부정적인 상황을 되돌리려면. 뭐라기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앞에가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이거 이해 못했어도 문제는 상관없는데 주제는 좀 알아두시라고요. 이번 기회에. 지금 얘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 지금 엉킬 대로 엉켰어. 그래서 눈만 봐도 으르렁거려. 뭘 꼬라봐 이러면서. 되니? 근데 이걸 지금 매듭을 풀고 싶어. 그러려면 뭔가 가치를 뭐 해야 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줘. 그런 다음 요구해. 무언가를. 뭐 바로 그 즉시. 뭐 야,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이걸 요구하면 여러분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트랜잭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한다. 이건 우리 관계를 개선하는 거야? 그냥 거래하고 있는 거야? 거래하고 있는 거지. 관계 개선이 될 리가 없잖아. 라는 걸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커. 대다수 친구들이 이 문제 풀면서. 근데 내용은 알아두시라고 하나 알려드렸고 이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 주어진 문장 봐. 일단 법부터 체크해봐. 그러나 그럼 일단 반대 내용이 있겠구나. 일단 이게 기본이야. 맞지? 앞 내용에 대한 기본 정보는 뭔가 반대적인 정보겠군. 그러나니까. 그 다음 잘 봐라. 만약 여러분이 퍼붓는다면 작은 물 바켓을 물통을 퍼붓는다면 그 라인에 먼저 뭔 상황? 갑자기 물을 왜 부어? 그럼 일단 1번은 절대 답이 아니네. 갑자기 물 퍼붓는 상황이야. 먼저 퍼부으면 형광펜. 그 빈 공간이. 그러면 하나 알 수 있는 건 얘들아. 그 빈 공간이 빠르게 eliminated, 제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빈 공간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지. 그 다음 잘 봐. 빠르게 채워질 것이고 물이 훨씬 덜 노력을 들고 흐르게 해줄 거래. 그럼 거기 들어봐. 앞에 내용까지 예상할 수 있다. 빈 공간도 나와야 돼. 근데 그러나야 훨씬 덜 노력을 들이고 흐르게 할 수 있을 거래. 앞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노력을 들여도 참 흐르게 하기 힘들다. 잘 안 흐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다시 물어볼게.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 노력을 덜 들이고도 물이 흐르게 한다는 거니까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좋은 얘기네. 그럼 물이 흐르게 된다의 다음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야. 되니? 다시 한번 물이 뭐 하게 된다? 흐르게 된다에 대한 뭔가 다음 부연 설명이 플러스적인 부연 설명이 이어지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 앞에는 물 흐름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마이너스적인 얘기가 나오면 되고요. 됐어? 그럼 일단 1번은 확실히 답이 아니야. 되니? 전개 방식을 하는 게 왜 도움이 되는지 잘 봐. 1번 뒤에 갑니다. When done correctly. 뭐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블라블라블라 그냥 쭉 넘어갔어요. 왜? 왜? 빈 공간 얘기가 전혀 안 나왔잖아. 물이 흐른다 안 흐른다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 몰라도 몰랐잖아. 그지? 넘어가라고. 관계란 단어인데 넘어가. 근데 여기서 하나 느껴진다고. 이것은 뭐와 같대? 바로 the pump ready와 같대. 그 펌프를 ready 준비시키는 것과 같대. 혹시 여러분은 실제로 본 적은 없을 거고 아마 이웃집 토토로 보면 메이가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그 와 하면서 끼끼끼끼 해가지고 물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나오게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더 펌프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냥 오타쿠가 뭐라고 한 거야. 그냥 넘어가. 자, 그럼 이제 모르는 친구가 넘어가고 옛날 수도꼭지에서는 물을 부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 모를 거야. 넘어가. 그게 뭐냐면 그럼 그 순간부터 사기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일단은 2번은 확실히 답이 아닌 게 펌프의 빈 공간, 어떤 펌프의 빈 공간 얘기도 안 나왔고 물이 흐르네 안 흐르대도 안 나왔어. 다만 알 수 있는 건 전개 방식이 뭔가 비유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펌프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맞지? 2번 뒤에 간다. In the old days. 예전에는 펌프가 많은 노력이 필요로 됐어. 뭐 하는데? 물을 만드는데. 오케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됐대. 되니? 아까 주어진 문장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 조금만 노력해도 물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럼 그러나의 반대 내용이지. 하지만 3번도 답이 아니죠. 이유 얘기해봐. 빈 공간이 안 나왔어. 그렇지. 3번 뒤를 봤더니 너는 아유 진짜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야 했던 거야. 레버를. 뭐 하려면 vacuum을 제거하려면. 또 단어 부르면 여기서 망했던 거예요. vacuum 뜻이 뭔데? 진공이요. 그렇지. 그러면 답이 4번이야 4번부터야? 4번부터야. 그렇지. 진공 상태 이렇게 빈 공간을 제거하려면 아이고 물이 흐르게 하기 전에 막 이렇게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봐. 4번 뒷내용이에요. 갑자기 뭐 이것은 그지? 모르잖아. 이것은 라이벌과의 이런 관계 넘어가. 이것은 라이벌과의 이것은 works 효과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거 언제 쓰는 말이야? 비유를 통한 유지 전달. 그럼 이 앞까지 무슨 얘기가 끝나야 돼? 펌프 얘기가 끝나야 되지. 펌프 얘기 다 끝나고 그래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지. 그럼 답 몇 번이야? 4번인 거지.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서 무슨 화 시킨 거야? 1번화. 근데 분명히 주어진 문장은 여전히 무슨 얘기였으니까? 수도꼭지 펌프 얘기였으니까 4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5번 가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전개 방식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알겠니? 꽤 괜찮은 문제다. 됐어? 50번 가자. 요약문. 혹시 쫄았니? 단락 2개라고? 제이슨님이 이거 교재 편집하다 엔터를 잘못 눌렀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원문이 역대 요약문 완성 문제에서 아마 최초였을 겁니다. 거의 준장문 독해급으로 출제가 됐어요. 해주고 싶은 말은 쫄지 마. 똑같아. 알겠지? 일단 요약문부터 똑바로 보자. 풀이 방법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도덕적인 뇌에 관한 이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잘 봐. 사실은 요약문만 가지고도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잘 봐. 감정이나 직관이 만드는데 우리의 삶을 뭐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쉽게 만드는데 뭔가 A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러나요. 그럼 물어볼게. 여기 그러나를 중심으로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서로 상대적이겠지. 근데 천천히 보면요. 답이 나와. 어딜 보냐? 천천히 보면 답이 나와. 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선택지 잠깐만 볼게. unusual이 뜻이 뭐야? 평범치 않은지. 같은 말 골라봐. 보통이 아닌 거야. 같은 말 몇 번? 그러니까 같은 말까지는 아니지만 유사 개념이 몇 번이야? 3번이지. 짝 잡어. 어려운 것과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게 유사 개념이잖아. 자, 2번 everyday 일상생활의 결정. 유사 개념 몇 번이야? 5번이지. 맞아? 습관적인 결정. 그렇게.
그러니까 1, 3번과 2, 5번은 상대 개념인 거지. 그 다음 무슨 결정? 도덕적인 결정. 셋 중에 하나인 거야. 여기에는 도움이 된다고요. 쉽게 만든다고요. 누가? 감성이나 직관이. 그러나 우리가 B에 의존해야 돼. 그럼 버체크해 주시고요. B에 의존해야 돼. 그럼 물어볼게. B에 들어갈 말은 이 그러나 앞에 있는 말 중에 반대말 중에 하나겠지. 생각해봐. 앞에서는 뭐에 의존하자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앞문장에서는. 앞문장에서는 뭐가 핵심이야? 뭐에 의존하자는 거야? 그렇지. 형광펜. 직관이나 감성이지. 그러나 B에 의존해야지.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물어볼게. 여기 들어갈 말은 일단 뭐랑 반대말이고. 감성이나 이성 어떤 직관과 반대말이고. 그지? 그 다음 다시 잘 봐봐.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B에 의존해야지. 그럼 여기 A에 들어갈 말은 뭐랑 반대말이야? 그렇지. 체크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B에 의존하자는 거니까 앞에서는 어떤 문제였다는 얘기야? 그러나니까 앞에는 어떤 문제? 쉬운 문제, 복잡하지 않은 문제. 복잡하지 않은 문제가 니네가 보기에 뭐에 관련된 문제야? 2, 3번, 2번, 5번인 거지. 그렇지. 사실 여기만 읽으면 이게 상대 개념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감성이나 직관에 반대적인 게 리즈닝이 뭐야? 추론. 그렇지. 이야 아니면 상상력이야. 이성이나 추론이지. 그래서 사실은 빈칸만 읽어도 답은 2번이에요. 요약문만 읽어도. 근데 어느 수험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2번하고 넘어가. 확인해야지. 알겠어? 하지만 요약문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 알겠습니까? 그럼 봐. 본문 갑니다. 첫 단락 가봤더니 범퍼 스티커가 뭐 이렇게 써져 있대. Don't believe everything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모든 걸 믿지 마. 그게 놓여져 있대. 이 사람의 화이트보드에 그런 엣지 끄트머리에 붙어 있대. 이 사람 사무실에. 근데 여기 이 단어 봐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형광펜. 그것은 하나의 analogy. 뭐래? 비유래. 대놓고 첫 단락이 뭐란 얘기야? 비유. 그래서 과감하게 스킵. 됐어? 그럼 또 단락은 두 개로 나눠놨던 게 있는 거지. 비유를 통한 요지 전달. 그럼 두 번째 단락이 요지란 얘기인데 볼까?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나오네.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네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긴 해? 직관이 필요하긴 해. 형광펜. 빠른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채우는 그런 빠른 판단을 내릴 때는 직관이 필요한 거야. 그럼 다시 A번에 들어갈 답이 뭐로 압축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 5번으로 압축되는 거 맞습니까? 되니? 근데 이제 보나마나 뻔하지. 뒤로 가다 보면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상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관이나 이런 거 말고 감성 말고 딴 거에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볼래? 다음 문장 갔더니 그러나 체크해 주시고요. 어디에 의존해야 되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 되니? 그 다음 문장 갔더니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요약문하고 똑같이 구조. 잘 봐봐. 요약문하고 구조 똑같은 거 보입니까? 형광펜. 우리는 우리의 매뉴얼 세팅에 의존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뇌의 어느 부분? 리즈닝 섹션. 리즈닝이 추론. 되니? 감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고. 뭐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선택지 가보면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야. 됐죠? 정리. 한 번 더. 느껴집니까? 이야기는 우리가 순식간에 알 수 있어. 이거 이야기구나. 그지? 하지만 무슨 소재? 비유적 소재 가지고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특히 아까 유도탄처럼. 그 다음 중간에 대놓고 마찬가지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위치 문제 기억해봐. 49번 문제도.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됐지? 그러면서 요지 전달 부분에서는 일반화시키는데 시제 변화가 현재 시제로 나오는 게 제일 쉽지만 단순히 주어가 뭐로 변할 수도 있다?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유 그리고 비교 파트예요. 됐지?